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2023년 6월 28일 천프로 마감 시향이고요. 오늘 미증시가 강세였고 국내 증시도 이제 강세를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7%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82%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시와 미국 증시가 좀 디커플링 된 이유는 수급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오늘 대량 이탈이 좀 있었습니다. 개인이나 기관은 좀 매수세로 좀 돌아서는 분위기가 좋아졌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4천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1,500억,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을 좀 오랜만에 던졌죠. 근데 다행인 점은 기관이랑 개인이 이 물량 이상을 받아주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좀 지수 아침에 선물 지수도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빠졌던 게 2차전지, 조선주, 포털주가 좀 많이 약세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좀 화학주가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 종목으로는 뭐 LG화학 그리고 이제 그 그 유상증자 같은 뉴스 나오면서 SK 이노베이션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 진짜 엄청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롯데케미칼까지 이어지면서 화학주가 하락폭이 좀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달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이제 매파적 발언을 하고, 이번에 6월달에는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7월달에는 0.25%를 이제 인상한다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흔들거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큰 솔직히 말해서 악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편결제 오늘 좀 섹터가 강세였었는데 왜 올랐냐 이랬을 때는 애플페이랑 이제 KG 모빌리언스 쪽에서 이제 KG 모빌리언스 좀 연결을 한다, 지원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아마 알게 모르게 이제 KG 모빌리언스 이제 인증으로 이제 뭐 핸드폰 결제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추가적으로 인터넷에서 결제할 때 이쪽에서 좀 많이 사용을 이제 알게 모르게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애플페이랑 연계가 된다.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좀 상한가를 보내줬죠. 그래서 뭐 얘 움직여줬고 이제 하이크 코리아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옛날에 애플페이 관련주로 좀 많이 움직였었죠. 이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 AI 관련주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뷰노라든가 이제 루닛이 오늘 좀 강세였습니다. 제가 아마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날이랑 지금 뭐 뷰노 같은 경우는 이날이죠. 얘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단타로 보셔야 되시는 거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갔다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도 이제 8%가 올랐었죠. 8%가 오른 다음에 마무리는 뭐 12%까지 하락을 했고요. 눈이 또 사실은 이제 급등을 했었죠. 오늘 이제 고가 기준으로 한 11.92%까지 상승했었는데 이제 큰 하락폭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그 5.65%까지 떨어졌어요. 오늘 최고점으로만 20만원까지 갔었는데 좀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예, 그리고 중소형 반도체주가 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는 뭐 고용, 미래컴퍼니가 좀 상승이 나왔는데 미래컴퍼니는 이제 오늘 그 좀 매물대를 소환해줘갖고 지금 25% 정도까지 상승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돌파를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을 그렇게 막 크게 주식에 그냥 좀 반영을 하면 좋겠지만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뚫고 상승을 했다는 것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것보다는 이제 거래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날 거래량이 나와서 뚫지 못했던 거를 이제 며칠 동안 3일 정도 4일 정도를 버텼고 하락이 나온 이후에 이제 급등을 했죠. 그래서 뭐 뉴스라는 건 사실 오늘 뭐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걸 수도 있는데 이때 어쨌든 뭐 세력이라든가 이렇게 작업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 이런 거를 좀 미리 매물대를 소화를 해놓고 뉴스를 띄우면서 오늘 이제 쉽게 돌파한 거죠. 이때보다 아마 이 작업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뭐 뚫지 못했겠죠.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거를 뭐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뭐 이제 결과론적이죠. 뭐 이게 진짜로 한 건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작업을 했던 게 오늘 이제 급등 나올 때 조금 이 이평선 돌파하는데 솔직히 좀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미래컴퍼니까지 흐름을 좀 보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이상 기후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뭐 전쟁, 태풍, 장마 이런 것 때문에 좀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곡물 관련주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나 식료 업종 이런 식량이죠, 식량.
식료라고 했네요. 식량 업종 중에서 조금 뭐 아니면 사료 이렇게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뭐 한타, 뭐 한해사료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제 현재 쿠데타가 발생을 했다가 이거를 이제 모멘텀으로 푸틴 영향력이 하락한다는 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어쨌든 재건 관련주가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도 좀 움직였던 게 이제 코드네이처가 이제 26%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뭐 현대건설, 그리고 뭐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종목도 뭐 아니면 뭐 스페코, 뭐 데모 이런 종목도 소폭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제 나올 수 있는 거 뭐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점이 왔을 때 뭐 지금 만약에 데모라면은 지금 좀 저점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언제든지 뭐 재건 테마 이슈가 상승이 될 때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첨프로한 종목은 이제 애경케미칼 오늘 좀 소폭 하락이 있었는데 한 3%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고점 기준으로 현재 한 20%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조금씩 이제 저점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 안내 드리고 난 이후에 이 종목의 흐름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현재 마이너스 20%로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 여기서 버텨주는 거, 여기 저 같으면은 이때 한번 뭐 추매를 한번 하고, 이제 어제랑 오늘 추매를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뭐 발바닥에서 만약에 오늘이 그 최저점이었다, 내일이 막 이렇게 급등이 나면 최저점이었겠죠. 오늘 바닥인 거를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하락이 나올 때 내가 자기가 생각하는 구간이 왔을 때 조금씩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어쨌든 에어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일이나 뭐 모레 상승을 나왔다, 저점을 찍고 이제 급등이 나와줬다라고 했을 때 이 애경케미칼이 제가 말한 뭐 추매로 아니면 저점을 잡아고 평단가를 낮추고 이런 거에 대한 결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애경케미칼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세종공업도 이제 뭐 계속 상승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제 상승하고 오늘 이제 고점 돌파했는데, 아쉬웠던 거는 이제 최고가 전고점인 9,170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오늘 9,000원 선을 나온 9,100원까지 갔었네요. 9,100원에 갔는데 70원까지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까지 보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S트래픽이 이제 오늘 조금 이제 막판에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이평선만 딱 그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크게 이탈을 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내일이라도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하락을 했지만 좀 내일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보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맥스트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어요. 뭐 쌍바닥이라 그래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메타버스가 뭐 크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약하게 움직여줄 수 있지만, 뭐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웰컴한텍이 오늘 조금 하락을 했었다가 다시 뭐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 2차전지가 오늘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평선에 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했었다가 오늘 좀 하락을 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봉상으로 이제 여기서 그 15일 날이죠. 이때 급등을 하고 나서 하락이 나오고 조금씩 윗꼬리 아랫꼬리를 보이고 있죠. 차트를 봤을 때 윗꼬리 아랫꼬리가 이제 어떤 의미를 하냐 했을 때 좀 해석에 따라 좀 많이 다릅니다. 윗꼬리면은 뭐 항상 뭐 보통은 이제 윗꼬리라는 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던 거죠. 오늘 급등을 하려고 했는데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하락을 한 거고, 밑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을 했는데 저점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 아랫꼬리를 계속 보이고 있죠.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 그어 보시면은 여기에서 뭐 더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매도라고, 또 깨지려고 그러면은 저점을 다지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준비하다가 또 신기하게도 여기서 이제 급등을 올려버리죠. 여기 구간에서 누가 매집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차트상을 봤을 때 우리 35,000원 찍고 나서 하락을 했지만 또 저점을 잡는 모습.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행보했던 게 이 구간에서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행보하다가 또 올려주는 모습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앞으로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미래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뭐 예측을, 주식이라는 게 뭐 예측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엠텍은 오늘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뭐 되게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뭐 포스코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뭐 어제 강했던 포스코 DX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다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다른 게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그리고 이제 오늘 들어왔더니 동양 EMP입니다. 동양 EMP 같은 경우에도 여기 김지한 아들 여기요. 정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장이 끝나고 이제 2분기 장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어떻게 움직여지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가 잡힐 것 같은데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지만 내일도 좀 수익 나실 수 있게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은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 채팅방인데 입장하셔가지고 저랑 이제 정보 공유하시면 되시니까 입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